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었죠. 이러던 와중에 FOMC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도 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얘기들도 나왔고, 거기다가 오늘 터진 뉴스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 이런 게 장중에 이제 시장을 급락시켰었죠. 안타까운 악재들이 계속해서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 후반 들어서는 이제 단순한 확전보다는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의 보복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고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여전한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전날, 지금 녹화 금요일이거든요. 목요일 시장에서는 또 반등을 크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악재를 많이 반영을 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시장이 조정을 보일 만큼 조정을 보였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다. 그렇지만 장중에 보시면 낙폭을 많이 만회했습니다. 오늘 낙폭의 절반가량을 만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성을 보자면 단기 바닥, 아마도 이번 하락 파동에 저점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요. 일단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게 되면은 환율이 1,400원을 정확히 찍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환율 잡을 수 있다,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이, 외환 시장에 투기 세력은 있는 것 같고, 오늘도 불안한 모습이 계속 되니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게 문제잖아요.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상상하게 될 것이고, 불안한 것 때문에 오늘 환율이 다시 튀었다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데, 외국인은 어쩔 수 없지만 순매도를 이번 주에는 보였습니다. 환율이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외국인이 순매수하기는 사실상 좀 버거울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이 그런 버거운 상황에서 계속 매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좀 욕심일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도했던 상승은 분명히 있었죠, 환율이요. 지나치게 지금은 금리 인하에 초점을 너무 맞춘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당연히 언제가 됐던 미국의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건데,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미뤄진다는 것이 악재인데, 우크라이나전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몰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꼭 해야지 되는 그 시기에서 우크라이나전이 터졌던 거고, 지금 중동 정세는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낮춰야지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경우들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지금 높은 금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높일 상황은 안 된다는 거죠. 현재 금리 수준에서 왜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느냐,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수준에서. 그러면은 이런 지금 상황들이 다시 발발을 했는데, 중동정세 악화라는 악재들이 발발을 했고, 이게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어느 정도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악재로 볼 수는 그래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좋은 거기 때문에, 미국에. 다만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금리 인하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금리 인상을 논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현재는 이미 높아진 미국의 금리 수준에서 이 정도면 잘 억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만약에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미국 경제가 확 한 번에 꺾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FOMC 위원들, 미국 경제 관료들이 모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가 맞는 거고, 자,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상승 추세로 반전한 상황이에요. 코스피도요. 상승 조정 하락 장세는 다 끝났고 상승 장세로 들어서는 국면에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악재가 나오게 되니까는 이렇게 파동이 조정을 보였던 거고요. 이 조정이 지금은 마무리되지 않나. 오히려 이번에 계속 좀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노이즈가 발생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동정세 악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것이 빌미가 돼서 주식시장이 파동의 조정을 겪었던 것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그런 시기에 때마침 중동정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오늘 이렇게 주가가 요동을 쳤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과도한 하락 움직임이 있었고 상승 추세 내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를 하는 저가 매수 세력이 비교적 강하게 유입이 됐다면 아마도 오늘 이런 흐름은 파동의 저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전략을 저가 매수로 가야죠. 그렇죠?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우리 삼성전자를 대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특히 고점인 86,000원에서 꽤 많이 떨어졌는데 77,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도 기회라고 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현금 비중이 있느냐에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느 시기가 됐던 현금 비중은 항상 많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주식 투자는요. 근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주식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버릇을 좀 고쳐 나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얼만큼 화랑을 보이던 시장이 약세장을 보이던 간에 주식 비중은 항상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현금 비중이 여유가 있어야지 되고요. 이런 현금 비중이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큰 수익들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할 자금이 3억이 있다면 그 중에서 실제로 주식을 하는 금액이 1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들은 여유성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지 되는 거고,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일시적으로 비중을 1억에서 2억까지 늘렸다가 또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 볼게요. 파동의 반등이 어느 정도 중반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밑에서 바닥권이라고 판단되는 데서 1억을 매수를 했던 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미리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억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투자자들이 항상 여유 있게 큰 수익들을 내고 가는 거지, 계속 3억 꽉 채워서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갬블의 심리가 그대로 주식시장에도 있으니까, 그런 논리들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면은 이런 지금 좋은 장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요. 물론 이번에 조정을 많이 보였지만은 살만한 조정을 보이고도 지금 살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꽤 괜찮아요. SK 하이닉스도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았거든요. 이제 시작한 건데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우량주들 쪽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살 종목 많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을 보더라도 코스닥에서 사실 2차 전지주들은 다소 불안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HLB며 알테오젠이며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매력 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아직 덜 오른 반도체 종목들 많아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지금 위축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생각보다 매력적인 종목들이 주식시장에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또 뭐 이번 계기가 전쟁과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서 뭐 기타 실질적인 전쟁 관련주들 LIG 넥스원이라든지 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환율 안정과 더불어서 외국인 순매수는 다시 유입될 수밖에 없고 1차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시작되었던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조금 시기가 지나면 여기서 몇 주만 지나면은 또 금리 인하 왜냐하면은 일부 경기 지표들 조금은 뭐 고용 지표들이나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은행주들 다시 볼 수 있겠고 지금 추세를 타고서 상승 추세로 다시 넘어온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이런 조정이 나타나면은 유리하고 기회고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현금 비중이 없다는 건 좀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뭐 유튜브 통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지만은 현금 비중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많이 둔다는 건 그만큼 무리하고 욕심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유롭고 욕심 없는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난다는 것은 이건 주식시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론적으로 검증이 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유롭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투자금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3억이 있다고 해서 3억을 다 주식할 돈 3억이 있다고 해서 3억을 다 주식을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투자고 3억이 있다면 베이스로 1억만 돌리는 게 맞는 투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부분만 잘 지켜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언제 어느 시점이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누적 수익을 올리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뭐 그 3억에 대한 나머지 1억만 투자하고 2억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아쉽잖아요. 현금이 없다면.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뭐 물타기식으로 주식을 하는 것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딱 지금 시점, 지금과 같은 시점에 여유롭게 더 들어갈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지낸다는 거죠. 그런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